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에 도발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북한의 스케줄은 도발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일대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20초 간격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이 잘하는 게 방사포를 계속 개량을 해요. 점점 크기도 키우고 위력도 키워서 이게 방사포라고 부를지 사실은 미사일로 봐도 되거든요. 미사일로 봐도 돼요. 미사일로 봐도 될 정도의 규모의 방사포. 전술 핵을 장착할 경우 그렇기 때문에 핵 타격 핵미사일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에선 초대형 방사포 3발 연속으로 발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고 보니 어느샌가 우리 군에서 불상의 발사체, 미상의 발사체 이런 표현 싹 들어가네요. 그냥 방사포는 방사포다 이렇게 바로바로 하네요. 뭐 정확한 표현을 좀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예. 최근 들어서 KN-23, 24, 25 이렇게 실제로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다발성 멀티플 로켓, 그다음에 이제 그 발사체를 전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가 무엇을 다느냐에 따라서 위성이나 핵탄두를 달 수도 있는 그런 다탄도 한꺼번에 여러 발 발사할 수 있는 KN-25 같은 굉장히 위력이 좋습니다. 한 300km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발사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지금 이제 보란 듯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동안의 대통령 대실 과정에서 뭐 선제 공격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시비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중국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까지 통제했던 걸 다시 풀었다가 다시 국정을 조이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15일, 4월 25일 말하면 태양절, 그다음에 혁명군 창건일 이때 대규모 열병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갑자기 코로나가 재창궐했을 가능성, 물론 그 전부터 코로나가 없지 않았겠습니다만 그것이 더 확진될 수 있고 또 변형된 코로나가 나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까지 말하자면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나가지 않았느냐, 여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 군을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이제 정부가 바뀌거나 뭔가 북한이 대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구형 방사포를 그렇게 많이 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도발 수위도 높이고 위협 분위기도 고조시켜서 뭔가 북한이 얻으려는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국방부로 취재해서 이거 옛날 이 방사포나 이런 포탄들은 이게 오래되면은 수명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소진이다. 옛날에는 재고 소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제가 유심히 보는 게 김용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 성능을 개량해요. 개량하죠. 신형 방사포. 지난번 ICBM 미사일도 크기가 더 커졌거든요. 사거리도 더 높아지고 북한이 뭔가 위협의 실질적인 위협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느낌 듭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사실은 거기에다가 7차 핵실험까지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곧 있을 텐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또 국제사회가 오히려 유엔 안보리조차도 중국과 러시아에 맡겨서 대북 제재라든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극대화시키는 위기를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어떤 그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서 대결 구조로 갈 것인지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불가역적인 그런 어떤 그 비핵화에 따른 어떤 경제 개혁의 조치를 갈 것인지, 북한 사회도 굉장히 기로에 놓여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극단적인 자기가 시위할 수 있는 극단화를 시키면서 대외적인 위기를 조성하면서 국내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김정은 마스크까지 쓰고 나와서 코로나 비상시국을 선포했는데 왜 이제서야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비서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악성 비루스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할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가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왔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저 영상을 공개했고 새벽 2시에 긴급 회의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이거 왜일까요? 자, 북한의 행동에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의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럴까? 새벽 2시 긴급회의라는 거예요. 북한 방역당국, 평양 모 단체 소속 발열자들,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다라며 어제 새벽 2시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중대 비상, 모든 시군 봉쇄 명령, 최대 비상 방역체계 선언, 확진자 발생을 첫 인정한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 전문가들을 제가 좀 오늘 새벽에 취재를 해봤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던데 지금까지 코로나가 쭉 발생이 되는데 지금 북한 김정은이 더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냐라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중국에서 다시 일고 있는 재유행 국면이 북한에게 뭔가 타격을 줘서 숨기려고 해도 북한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 김용주 의원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평양이 뚫혔다는 게 굉장히 평양이 뚫렸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평양이 뚫혔다라고 하는 것은 북의 핵심 간부들이 확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김정은 일가조차도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이제 과거에 어떤 남북 정상들 만났을 때도 평양의 보건 상태가 또 뭐 의료 상태가 형편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실제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10월이나 11월로 보여지는 말하자면 시진핑 3년정에서 베이징과 상하이를 봉쇄하고 있는데 북한만 그렇지 않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측의 지원이나 뭐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겠군요. 이제 권영세 어제 통일부 장관 그 청문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제는 갈 때까지 갔을 때는 두 가지 분리해서 인도적 지원은 받겠다라고 북한이 내세우면서 네. 그걸 계기로 새롭게 남북 대회를 재개해 보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 왜 권영세라고 하는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물을 이 정부가 통일부 장관을 할까? 더 높은 장관을 하시지 않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공여라는 측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바로 취임하자마자 백신을 풀겠다. 그럼 그 백신에 푸는 그 시스템 속에는 북한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의료 지원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거의 말하자면 벼랑 끝에 있는 북한을 양면 당근과 채찍 전술로서 이 대북 어떤 통일 과정들까지 논의해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북한 소식 짚어봤습니다.